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5일 저녁 6시 넘어섰습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식 발표를 늦추고 있다가 최선희 외무성의 부상이 오늘 평양에서 이 외신 평양에 와 있는 외국 기자와 외교관 앞에서 일종의 최후 통첩성 발표를 했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 미국은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하노이 회담에서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협하거나 대화를 계속할 의향이 없다. 정치적 계산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조선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말이죠. 의 향후 행동 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다.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의미하는 모라토리움을 유지할지 안 할지 국무위원장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곧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논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대화할 용의가 있었지만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의 괴짜 같은 방식에 곤혹스러워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의 괴짜 같은 협상 방식에 곤혹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잘하려고 했는데 볼튼, 폼페오 두 부하들이 방해를 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이 적대감과 불신을 조성하여 조미 최고 지도자 간 협상을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방해했고 그 결과 정상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미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느라 바빠서 성과를 낼 진정한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지는 우린 더 양보할 거 없다. 뭐냐면은 하노이 회담에서 내어놓은 거, 즉 영변 핵시설 포기하겠다. 그 대신 제재를 해제해달라. 자기들은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한다고, 해제 요구를 한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면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걸로 위장을 해가지고 속임수를 쓴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제3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뭐 간단한 겁니다. 미사일 핵실험 한 번 더 하겠다. 곧 김정은이가 발표를 하겠다. 김정은 발표를 한 다음에 핵실험을 할지 미사일 시험을 할지 뭐 그게 행동이 아마 뒤따라 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럼 양보할 가능성이 있느냐?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미 기차가 떠난 형국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이 폼페이오, 볼턴, 비건 이 세 사람이 경쟁적으로 이제는 북한이 양보를 해야 된다. 즉 완전한 비핵화해야 된다.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모든 미사일 그리고 인권 문제까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 만약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하면은 그때는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는 뉘앙스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협상 방식에 있어서 지금 북한이 하는 협상 방식은 영변을 내어놓을 테니까
제재를 해제하라. 그 다음에는 또 뭘 내놓을 테니까 이번엔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 포괄적으로 하겠다. 포괄적으로 하겠다. 한꺼번에 다 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해 버렸습니다. 미국 또한 배수진을 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이런 태도가 미국에서 미국의 여야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물러날 수가 없죠. 물러날 이유도 없는 거죠. 미국 의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갑니다. 오히려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하게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물러설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김정은이에 달려있는데 김정은 또한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뭔가는 또 나올 겁니다. 핵실험, 미사일 실험 해버리면 이제는 완전히 대화의 창구가 끊어지는데 아직도 김정은은 오늘 설명 발표는 이 김정은의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볼턴, 폼페오 두 사람 상대 안 하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양쪽이 다 이 충돌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충돌 코스. 그게 우리 정부는 뭘 하느냐. 또 일부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뭐 특사를 보내야 된다.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재 역할에 대해서 중재자란 말에 대해서 미국이 대단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니 한미동맹인데 우리 편이어야 될 한국이 무슨 중립을 선언할 수 있느냐. 중재자가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요새 슬그머니 한국 정부가 촉진자라고 대화 촉진자라는 명을 썼습니다. 촉진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취해야 할 시급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 북한 측의 성명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평양 선언 위반이다. 남북 군사 합의서 정신 위반이다라고 성명서를 내야 합니다. 왜냐? 약속 위반이잖아요. 완전한 비핵화 약속했지 않습니까? 완전한 비핵화. 그것을 믿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만들었잖아요. 또 북한에 뭐 약속 많이 했잖아요. 이걸 다 무효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완전한 비핵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비핵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 외무상 부상 최선희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싱가포르 회담 약속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참 흥미롭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문장을 감아버리면 북한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어요.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또 4.27 판문점 선언과 연결시켰어요. 그리하여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철거 같은 것을 같이 다루는 가치 없는 한반도에서 핵 위협도 핵 무기도 없는 핵 위협도 없다고 할 때는 미국의 존재가 없는 한미동맹 없어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핵우산 철거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북한이 만들어냈는데 그런 함정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또 그걸 받았는데 우리를 속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또 그 용어가 싱가포르 회담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그건 두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다. 이래버렸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지 우리의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은 우리 의무사항이 아니다. 북한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 논의 안 한다. 이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황당하게 됐어요. 한국은 속일 수가 있었는데 해석권을 쥔 미국이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다. 이렇게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올 계제가 못 되는지 오늘 싱가포르 회담 위반이란 말을 안 했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는 이렇게 해버려야 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건 북한의 비핵화다. 같은 뜻이다. 라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우리가 말했던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 국민들도 문재인 정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여기에 섣불리 특사를 보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사를 보내기 전에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한국이 북한 편이냐 미국 편이냐. 미국 편에 서 있으면 보내도 됩니다. 북한 편에 서 있으면 갈 필요도 없고 가운데 편에 서 있으면은 그것은 아무 역할이 없다는 것이니까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미 미국과 북한이 할 이야기 다 했는데 우리가 가서 중간에 끼일 필요가 있습니까?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런 성명이 나온 마당에 어떤 입장인지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냐 북한이냐 김정은이냐. 그 말은 우리의 적편을 들 것이냐 동맹국 편을 들 것이냐. 핵무장을 창성할 것이냐 핵무장을 반대할 것이냐. 그리고 거짓말 편이냐 진실 편이냐 자유 편이냐 독재 편이냐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이번 이 성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